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허 출원 교육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특허 출원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발명 기술에 대한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교육, 특히 특허 명세서 작성법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인, 발명자 등 서지사항을 기재한 특허 출원서와 발명의 내용을 기술한 특허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허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기술 문헌뿐만 아니라 특허 등록 후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문헌으로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허 출원서와 특허 명세서의 양식 샘플을 보시면 특허 출원서에서는 서지상,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등 일반적인 서지상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허 출원서와 특허 명세서의 양식의 첫 페이지만 보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출원 단계, 심사 단계, 그리고 등록 단계.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즉 18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 출원 공개를 강제 공개시킵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출원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모든 출원권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출원 심사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취하 감지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 청구 한 건에 대해서 실체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 실체 심사를 통해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때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는 특허 등록 결정을 하게 되고, 특허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는 바로 거절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의견 제출 통지서, 즉 거절 이유 통지서를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바꿔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여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절 이유가 해소되게 되면 특허 결정을 받게 되고,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거절 결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바로 거절 결정이 아니고 이때 여러 가지의 거절 이유 사유에 따라서 다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재심사 단계와 거절 불복 심판 단계를 거쳐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 이유가 없이 모두 거절 이유가 해소되는 경우 특허 결정을 받게 되는데, 특허 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 등록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특허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 등록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유에서 무효 심판이 청구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특허 출원 공개가 있고 등록 공고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공개 이때 공개되는 서류가 공개 특허 공고이고, 등록 공고된 때 공개된 그 문헌이 등록 특허 공고입니다. 이와 같이 공개 특허 공고는 와 등록 특허 공고가 나오게 되는데, 공개 특허 공고는 출원 공개 시에 공개된 것이고,
등록 특허 공고는 등록 공고된 때 공고된 문헌입니다. 따라서 공개 특허 공고는 최초의 출원 명세서이죠. 그리고 등록 특허 공고는 심사 청구에서 최종적인 등록을 받은 문헌입니다. 따라서 모든 권리는 특허 등록 공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특허 등록 요건을 보시게 되면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특허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발명의 성립성, 두 번째, 상업상 이용 가능성, 세 번째, 신규성, 네 번째, 진보성, 다섯 번째, 선출원주의, 여섯 번째, 확대된 선출원주의. 이 6가지 등록 요건을 만족시켜야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과 진보성, 특허법 29조 제2항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매우 중요한데,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은 출원 시를 기점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울 신자,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즉,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공지사항 기술과 동일한 경우 신규성 상실로 인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신규성은 본 발명과 선행 기술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는 신규성 상실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이 국외에서 공지, 알려진 것, 공연이 실시된 것, 제품된 것 등 실시된 것들, 발명과 동일한 것들, 또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문, 카탈로그나 특허 공보, 이와 같이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 또 출원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 즉 인터넷에 통해서 공진이 이용해서 가능하게 된 발명들, 인터넷에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들, 이런 경우는 신규성 상실로 해서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 공지 예외 조항을 통해서 신규성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출원하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보성을 보시게 되면, 출원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 기술과 동일하지 않으나 이로부터 이들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진보성은 용이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진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결여에 의한 특허 결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원 발명이 선행 기술과 대비해서 구성의 곤란성 및 그에 따른 현저한 효과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본원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이 진보성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청구 범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하게 되는데, 특허 청구 범위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하려는 기술 내용을 청구하는 권리서에 해당합니다. 특허가 일단 등록되면 그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전적으로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청구 범위 이외에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함께 기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은 특허권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허 청구 범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모든 특허권은 특허 청구 범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발명이라도 특허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특허 받았을 때 얻어지는 권리 범위는 그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즉, 동일한 발명이라도 특허 청구 범위를 누가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강한 특허가 될 수 있고 약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권리 범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 명세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능한 넓은 보호 범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특허 청구 범위 작성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럼 특허 청구 범위 작성의 핵심은 다양한 CC, 즉 FCC를 포괄하여 작성할 수 있는 가능한 넓은 권리 범위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즉, 특허권이 등록되게 되면 제3자는 이 특허권에 대해서 모두 회피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3자의 회피 실시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실시를 포괄하는 것이 특허 청구 범위 작성의 핵심 사항입니다. 두 번째, 발명의 구성 중 필수 구성 요소만 추출해 기재할 것. 즉, 특허 청구 범위는 발명의 구성 요소를 나열하여 기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발명의 구성 요소를 나열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 요소 중에서 필수 구성 요소만을 추출하여 기재하는 것이 특허 청구 범위의 강력한 권리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때 필수 구성 요소란 무엇이냐? 필수 구성 요소란 발명의 목적에 부합하고 발명의 성립성을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네 번째, 특허 권리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의 기재는 가능한 피할 것, 즉 이러한 형상이나 개수나 위치 이러한 표현들은 권리 범위를 한정하는 표현이므로 가능한 작성할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회피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는 특허 추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허 추원 강의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하여 교육 현장 분위기 한 번씩 보실 수 있도록 사진 몇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 한 가지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하여 교육 7시간 동안 늘 최선의 열광을 해주신 덕분에 강의 들으신 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십니다. 화면 중앙에는 특허 청구항 작성 실습 예제에 대한 자료 화면도 보이고요. 판서를 한쪽으로 하시고 반대쪽은 빔으로 스크린 화면을 통해 설명하고 계시네요. 청구부위 작성의 실습 예제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제를 스크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허 추론 교육은 다소 일찍 교육 신청이 선착순 마감되므로 강의 일주일 전에 마감 후 신청 전화 주신 분들께서는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허 추론 교육 같은 경우 교육 마감 일주일 전, 최소한 일주일 전쯤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기업 방문 특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의왕연구소의 R&D 연구원을 기대상으로 특허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대로템 대강당에서 진행된 특허 강의에는 120여 명의 각 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진행된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방법,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특허 등록 요건, 특히 신규성 및 진보성 등 특허 심사 기준, 특허 등록 가능성 판단 사례, 특허 면세서 작성 방법, 특히 특허 청구 범위 청구항 작성의 핵심 사항, 특허 침해 판단 및 방법 및 사례, 회피 설계의 중요성, 방법 및 그 사례, 이 중 특허 등록 가능성 여부 판단과 특허 면수 작성, 특히 청구 범위 작성의 핵심 사항들, 특허 청구 침해 판단 및 회피 설계의 방법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허성 판단 사례를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특허 침해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토 기업에 대해서 기업 알토에 대해서 사내 연구원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 특허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에 열중하고 계시죠.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특성 판단 사례에 대해서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허 교육 관련하여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아이디어 제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개인이 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 실현을 직접 하고 싶으신 분, 자신의 발명에 대해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허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특허 명세서에서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특허 청구 및 청구의 권리 범위 해석과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추론서 및 명세서 등 각종 특허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특허 전자촌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특허 관련해 꼭 알아야 하는 특허법 중요 핵심 사항과 개인적으로 특허 발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알고자 하신 분들, 예를 들어 개인 발명가,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및 특허 담당자, 창업자, 학생, 발명 지도교사, 특허법률사무소 취업명자 및 신입직원, 발명 특허에 관심이 많은 일반 개인분들께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같이 특허 추론 교육 외에 특허 거절 대응 교육, 특허 명세 작성 실습 교육, 특허 정보 검색 교육, 특허 우선 심사 교육, 특허 침해 분석 교육, 특허 디자인 상표 전자 추론 교육, 디자인 추론 교육, 상표 추론 교육 등을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홈페이지 kipsc5r.kr에 구체적으로 교육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는 특허 교육, 오프라인 교육 이외에 특허와 디자인 등 실무를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무 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추론 직접 하기, 특허 명세 작성법 및 특허 전자추론 따라하기 책과 특허책과 디자인 명세서 도면 작성법 및 디자인 전자추론 따라하기, 특허 디자인 직접 추론할 수 있는 실무 도서입니다. 특허 추론 후에 특허청으로부터 심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는 경우 이러한 거절 대응 방법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특허 의견서와 도용서 작성하는 실무에 대한 책을 이 특허 거절 대응 직접하기 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와 디자인 관련된 구체적인 책에 대한 내용도 또한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의 지식재산권 특허 디자인 상표 실무 교육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kipsc5r.kr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70-8283-511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